저는 항상 남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어요. 남한테 맞춰주는 게 기본값이라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아왔죠. 그렇게 꾸역꾸역 참다 보니 마음의 문제가 몸의 이상까지 만들어서 결국 정신과에서 공황장애까지 진단받았어요. 3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확실히 맞다고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벌어지는 최악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매일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사는 게 다 이렇게 힘든 거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겁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자꾸 예민해지는데도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돌아보면 그 시절 하루는 대략 이랬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만날 사람들 반응부터 걱정했어요. 낮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분위기부터 살폈고요. 잠들기 전에는 낮에 있었던 별것 아닌 대화를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었을까 계속 되짚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저 스스로한테는 오늘 괜찮았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게 하루하루 쌓이더라고요. 티도 안 나게 아주 조금씩요. 오늘 하루 참으면 되고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알게 모르게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힘든 게 몸으로 오더라고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데 그걸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반복되니까 일상생활도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졌어요. 그때 가서야 알았어요. 아,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몸이 보내던 신호가 꽤 여러 가지였어요. 정리해보면 대략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째,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날이 늘었어요. 둘째,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셋째,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넷째,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왈칵 나거나 반대로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는 날이 있었어요. 다섯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미리 지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다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신호였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중에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방황을 꽤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사람을 아예 안 만나보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외부 환경을 회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뭘 해도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알게 된 게 있어요. 본질은 바깥이 아니라 저한테 있더라고요.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그 환경 안에서 반응하는 저 자신이 그대로면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될 뿐이었던 거예요. 회사를 옮겨도 새로운 동료 눈치를 받고 사람을 덜 만나도 그 몇 안 되는 관계 안에서 또 저를 지우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지치고 예민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 남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말할 때도 항상 남 눈치부터 봤어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 정작 제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죠. 늘 긴장하고 경직돼 있었고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지쳐있는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는 날도 많았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어요. 몸이든 마음이든 그렇게 계속 긴장 상태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해봤어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 선택한 적이 있다. 이 문항에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비율로 보면 약 70%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치죠. 이 문항에 이어서 함께 물어본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내 의견보다 상대방 기분을 먼저 생각한다. 이 문항에도 절반이 넘는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셨어요. 두 결과를 같이 놓고 보니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특정한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이런 경향이 특정 문화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현상은 여러 나라의 심리상담 현장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예요. 표현하는 방식이나 강도는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스스로를 지워가는 패턴 자체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에 가까워요. 왜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결국 남의 눈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옷을 고를 때도, 진로를 정할 때도, 심지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나도 모르게 남들 기준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남을 신경 쓰게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어릴 때부터 배워온 습관인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게 곧 안전이었어요. 말 잘 듣고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받고, 그렇지 않으면 혼나거나 실망시키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도 계속 그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상사, 친구, 연인의 반응을 살피면서요, 어릴 때 필요했던 생존 전략이 어른이 되어서도 습관처럼 남아있는 셈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오래된 습관인 거예요. 그리고 습관은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히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남과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완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상대를 배려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하나의 감각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한 태도예요. 문제는 비율이에요. 늘 그런 마음으로만 산다는 것, 매 순간 남 눈치를 보며 나를 뒷전에 둔다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를 내려놓는 것과 아예 매번 나를 지워버리며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전자는 성숙한 배려고, 후자는 서서히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면 마음이 다 망가지고 활력을 잃어버려요. 웃음도 줄어들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죠. 예전 같으면 신났을 일에도 무덤덤해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올라와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점점 더 무거워져요. 심하면 저처럼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고무줄에 비유하곤 해요. 고무줄도 가끔 늘렸다가 놓아주면 계속 탄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늘어난 채로 계속 방치해두면 결국 탄력을 잃고 다시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마음도 똑같아요. 가끔 남을 위해 나를 조금 늘려주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요, 그건 나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애써왔다는 몸의 신호예요. 그럴 때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영상을 정리해 두었으니 고정 댓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자꾸 남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가 지쳐가는 게 느껴지신다면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에요. 웨인 다이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넘게 팔린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보통 이기주의자라고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을 밀어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그게 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늘 이기적인 건 나쁜 거라고만 들어왔잖아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라고, 양보하라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개념을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나를 챙기는 것 자체를 죄책감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남을 사랑하는 법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순서였던 거죠.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 칭찬해주면 하루가 좋고 별말 없으면 괜히 위축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남한테 있으니까 제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저 또한 그 기준을 조금씩 제 안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줘요. 물론 책 한 권 읽는다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아요. 저도 여전히 남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다만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면 지금은 그게 습관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조금씩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씩 다시 세우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인 거죠. 지금 이 책을 광고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남 눈치를 보고 사느라 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너덜너덜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실제로 읽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읽으면서 여러 번 멈추고 제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지침,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약하다고 다그치지 마시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한번 다독여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애써온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제일 인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그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한 번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남 눈치 대신 내 마음을 한번 먼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점심 메뉴를 정할 때,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녁 딱 하나만 남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골라보는 거예요. 그게 저녁 메뉴여도 좋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어도 좋아요.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씩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한 삶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삶, 그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